네, 방금 재미난 음악이 나가는 와중에 우리 이상 기자가 저에게 콕 찌르면서 그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아, 무슨 얘기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뭐가 있다 싶으시면 취재해 보세요. 네, 취재해 보겠습니다. 퉁치는 거죠, 이렇게 자연스럽게. 자, 오늘은 어떤 기업 얘기를 들고 나오셨습니까? 예, 그 제닉이라는 업체를 준비를 했습니다. 제닉? 예, 그 2001년 9월에 설립이 됐는데 네. 여성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 하유미팩, 그 마스크팩이죠. 하유미팩? 예, 하유미팩을 그 제조하는 회사입니다. 그 한때 이렇게 글래머러스한 그 여배우 하유미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? 그쵸. 한때. 예. 그런데 김수현 작가가 만드는 그 드라마에 그쵸, 한참 오래된 드라마. 단골 배우로 나오시죠, 하유미 예. 씨가. 그 하유미 씨 맞는 거죠? 맞습니다. 오. 예, 얼마 전에 MBC 드라마에도 출연하셨는데. 네.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 회사 일단 실적을 보면은. 아니,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. 예. 그러니까 하유미 팩 얘기를 하면 하유미 팩을 들고 와서 이게 하유미 팩이다라고 딱 보여줘야 방송이 되는 거지.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유미 팩 그러면 이게 잘 와닿지 않습니까? 아직 좀 다음부터는 좀 소품도 준비해 주시죠. 예, 제가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. 자, 실적부터 얘기해 주시죠. 예. 네. 그 제닉은 올해 3분기 매출액이 804억 원에 영업이익 101억 원,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2.6% 기록을 했습니다. 그 전년 대비 매출액은 29.6%, 영업이익은 30.6% 성장을 했는데요. 그 올해 8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그 신출내기 업체입니다. 아, 신출내기 업체? 예. 어허. 뭐 이제 아직 상장한 지 1년도 채 되지가 않았죠. 1년도 채 안 됐군요. 예. 네. 그런데, 아니, 오늘 1년도 채 안 됐는데, 예. 이 제닉이라는 회사를 들고 온 이유가 뭡니까? 일단 그 제닉이 그 네. 설립 초기부터 좀 많은 투자를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아, 그래요? 투자를 많이 받았다는 건 벤처 투자? 예, 일종의? 벤처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요. 음. 일단 제닉이 그 논산 공장 신축을 위해서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산업은행에서 20억 규모의 투자를 받았습니다. 아. 그 투자는 그 제닉이 발행한 그 CB, 이른바 전환사채라고 하죠. 그거를 네.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요. 그 이후 2006년 7월에는 벤처캐피탈에서 이제 32억 원 규모의 그 투자를 유치를 받았습니다. 아. 그 제닉이 발행한 상환전환 우선주를 스테이크 인베스트먼트가 20억 원, 그리고 네. 보강창업투자가 10억 원,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과거의 그 한국기술투자인데요. 여기서 2억 원을 인수를 했습니다. 저를요, 예. 보실 때 이렇게, 예. 휙휙 보지 마시고 이렇게, 지그시 한번 보세요. 지그시 이렇게. 약간 좀 여유있게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저도 좀 보고 싶어요, 얼굴 좀. 아, 예. 눈빛 좀 마주치고. 네, 알겠습니다. 투자금은 그 논산공장 증선 및 운영 자금에 투입이 됐는데요. 네. 그 산업은행의 결국 그 제닉의 기술적 우위를 그 눈여겨보고 초기 투자에 나선 겁니다. 네, 지그시 보세요, 지그시. 예. 네. 또한 그 산업은행에서 투자를 받음으로써 네. 그 제닉은 그 성장성을 인정받고 믿을만한 업체라는 인정을 받은 셈인데요. 네. 이후 벤처캐피탈이 산업은행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한테 투자를 해서 제닉의 성장을 그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설마 뭐 이렇게 그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해서 하유미 씨가 직접 열심히 뛰고 그런 건 아니겠죠? 아, 그 한유미 씨는 그 마케팅과 그 광고만 하시고요. 아, 전혀 마케팅 관계 모델. 자금 유치는 다른 분들이. 전혀 다릅니다. 네. 예, 지분 관계도 전혀 저도 없으시고요. 하유미 씨가 열심히 뛰었다면 훨씬 더 자금 유치가 잘 됐을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하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네, 그렇습니다. 산업은행이 그러면은 초기에 들어갔으니까 예, 예. 상당히 좀 투자 수익이 낮겠는데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 산업은행이 그 11일 인수할 당시에 그 리픽싱 조항이라 해서 그 가격 재조정 그 조항을 걸었는데 2006년까지 매출 94억 원을 달성할 경우에 리픽싱 조항을 예, 내걸었군요. 네. 원래의 전환가액인 4만 원, 그리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리픽싱을 통해서 2만 5천 원으로 한다는 그 조항을 내걸었습니다. 근데 당시에 제닉이 그 기초 화장품 사업에 손을 대면서 큰 손실을 보고 사업을 접었는데요. 그러면서 2006년 매출액이 68억 원에 그쳤습니다. 그래서 전환가액이 그 2만 5천 원으로 조정이 됐죠. 뚝 떨어졌군요. 예. 그래서 산업은행이 투자를 한 지 3년이 지난 2008년 7월에 그 CB의 상환 기간이 도래를 했습니다. 그 당시 적자를 20억 기록하고 있던 제닉이 일단 CB 20억 원을 다 갚지를 못하니까 20억 원 중에서 8억 원을 일단 산업은행에 대출금으로 상환을 했고요.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받은 8억 원을 상환을 하고 대출을 다시 받았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12억 원은 상환 기간을 다시 3년을 연장을 했습니다. 산업은행이 좀 많이 배려를 했군요. 예, 많이 배려를 했죠. 네. 근데 산업은행도 다시 재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닉이 또 투자를 오랫동안 했고 제닉의 기술적인 우위가 괜찮다는 그런 판단하에 그 연장을 한 거거든요. 네. 그 이후에 제닉이 홈쇼핑을 통해서 그 하이미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실적이 급상승했습니다. 2010년 3월에는 그 상장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M명가 5,000원을 500원으로 분할을 하면서 그 산업은행이 보유한 12 전환가액도 2,5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. 25,000원에서 2,500원으로 조정이 됐고요.
같은 해 6월에는 그 한 주당 신주 0.8주를 추가해주는 그 무상 증자를 실시했습니다. 지금 예. 주가가 38,700원이에요. 예, 엄청나게 올랐죠. 10배, 15배 이렇게 막 오른 거네요? 1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. 와. 예. 근데 12전환가액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신주를 0.8조 추가를 해준 걸 감안을 하면은 그 12전환가액은 1,388원으로 보시면 됩니다. 일단 그 산업은행은 재닉 상장 이후에 그 상환 전환 우선주를 전부 다 보통주로 전환을 했거든요. 네. 그 이후 지난 10월에 보유 주식 86만 4,552주 중에 63만 주를 주당 4만 1,7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. 야. 그러니까 매각액이 총 262억 원인데 여기에 과거에 상환받은 8억 원을 더하면 총 270원에 매각을 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야. 수익률이 1,517%입니다. 수익률이? 예. 그러니까 야, 산업은행 이럴 때도 있네요. 아주 엄청난 대박이죠. 진짜. 야. 사실 흔치 않은 사례인데요. 그러니까요. 20억 원이 6년 만에 13.5배로 불어난 셈입니다. 여기에 그 잔여 주식이 아직도 그 20만 주가량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야. 잔여 주식을 모두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각 차익이 또 더욱 늘어나게 되겠죠. 지금 270억인데 뭐 300억 원 거뜬히 넘지 거뜬히 않을까. 넘고. 예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20만 주 남아있다 그러면 예. 2, 3은 6, 2, 4, 8. 한 8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것도. 예, 지금 단가로 치면 그 정도 되죠. 그러니까요. 그러면 합치면은 350억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. 야, 산업은행이 이렇게 대박을 내는 경우도 있군요. 흔치가 않습니다, 근데. 네, 우연일지 아니면 실력인지, 네, 실력이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네, 알겠습니다. 그렇게 보시죠. 그 저희 산업은행 담당자한테 말씀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산업은행 강남 지점에 계신 팀장님이 그 대출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화장품 업체면은 내가 만나지도 않았다. 근데 그 화장품 업체라기보다는 이쪽 그 약간 그 바이오 업체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다고 하세요. 보통 화장품이 아니라 기초 화장품을 하면서 뭔가 좀 바이오 쪽으로도 뭔가 연관이 있고. 예, 제일 그 인상이 깊었던 거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마스크팩이 그 헝겊에 그 부직포 같은 거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하이드로겔을 해서 수용성 제품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와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, 그게. 그러니까 하유미 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. 그 마스크팩이 좀 남달랐다. 예, 마스크팩이 쓰인 게 다른 제품하고 완전히 달랐다. 그거에 좀 꽂히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대단하군요. 예. 그 팀장님의 해안이 대단합니다. 자, 벤처캐피탈 수익도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향후 제닉의 실적 전망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실적이 뭐 가장 중요한데 일단 네. 내년에도 좀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이 됩니다. 내년에도 예. 지금도 인기인가요? 그 하유미팩이? 지금도 사실 공장 가동률이 지금 100%가 넘습니다. 지금 공장에 수요가 딸려갖고 공급이 딸려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려서 지금 제품 공급을 못한다고 하는데 네. 일단 올해 30% 가까운 성장을 했는데 약간 그 목표치는 약간 미달을 했거든요. 네. 그 예정된 공장 증설 일정이 약간 미뤄져서 그런데 이게 그 올해 내년 1월이면은 공장 준공 허가가 지금 신청이 들어가서 일주일 뒤에 허가가 내려집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내년 1월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이제 판매가 또 늘어나겠죠. 또 생산이 늘어나니까. 그리고 홈쇼핑 판매 채널도 내년 1월이면 재정비가 됩니다. 그래갖고 기존 현대 홈쇼핑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롯데 홈쇼핑을 다른 곳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. 올해 매출 목표는 1,000억에서 1,100억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3% 안팎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내년에는 보수적으로는 한 20%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는 30% 성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내년 매출액은 한 1,200억 내지 1,300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1,000억에서 1,100억, 예, 그렇죠. 내년. 예, 네, 내년. 그렇죠. 이런 1,300억 정도 매출에 지금 자본금이 막 24억 밖에 안 되는군요. 예, 얼마 안 됩니다. 무상주자를 캤음에도 불구하고 예. 또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. 자본금이 너무 작기 때문에.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제가 점칠 수가 없고요. 당연히 모르신다고 말씀하시죠. 예상을 해보는 거죠. 예. 네. 방송은 예상을 잘해야 돼요. 예. 알겠습니다. 자, 뭐 향후 제닉의 주가 흐름 어떻게 좀 뭐 예상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뭐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? 어떻습니까? 예, 주가 흐름 뭐 점치는 게 상당히 어렵긴 네. 한데 현재까지는 좀 긍정적인 신호가 좀 많이 보입니다. 우선 그 산업은행과 벤처캐피탈의 그 보유 주식을 매각을 하면서 물량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중된 게 사실이거든요. 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3만 원 중후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공모가 22,000원에 상장을 했었는데 60% 가까이 오른 가격이거든요. 네. 뭐 아시겠지만 지금 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했는데도 공모가 대비 60% 성장을 그 높은 가격을 유지한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. 여기에 그 가장 중요한 거는 KB 자산운용이 지난 19일에 진행에 그 보통주 25만 주를 인수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진행의 상승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자, 이상입니다.
고생 많이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네.